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텐셜 TV 김고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올라갈 것 같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시고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네, 네, 머리를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좀 멋있게 좀 테리우스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머리 그냥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자, 머리에 대한 댓글도 좋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도시는 바로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당 아래 분당. 아,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마 일기 신도시로 가장 유명한 일산과 분당은 많은 사람들이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워너비 도시이자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인구 분산의 쪽을 달성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성남이 좀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도시명이 있는데 남한산성의 밑에 있다 해가지고 성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아래 마을이라는 특징을 담은 분당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낱낱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성남시와 인연이 참 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니는 도시들은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는 곳들은. 왜냐면은 저는 전국 정말 방방곳곳을 좀 많이 다녔던지라 어딜 가든 어느 곳이든 좀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남을 떠올리시는 분, 그러니까 분당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최근에 종영한 재벌가의 뭐 막내 아들 드라마를 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진양철 회장님이 도준이니 뭐가 필요하노? 해가지고 도준이가 저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고? 하니까 분당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옹기나 짓던 곳 아이가? 이랬는데 거기가 이제 천지개벽해가지고 그 놀라는 장면이 있죠. 그거는 작가님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아마 필요한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땅을 그렇게 해서 5만 평인가 물려받고 도준이가 사서 그걸 물려받았는데 왜 신도시가 딱 개발되자마자 팔았을까? 더 놔뒀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혹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팔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생각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분당은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일기신도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곳이었죠.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잠실, 양재, 과천, 안양, 분당은 정말로 논밭과 그리고 푸른 목장이 있었던 땅이었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 들어보셨죠? 아마 어렸을 때 뭐 한두 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나이 좀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배경이 서울에 살던 이제 무허가 판자촌 뭐 빈민가에 살던 분들을 이제 도시 미관이 안 좋다 해가지고 강제로 남한산성 밑으로 보내버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비탈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너적대기 주고 살으라고 하고 막 보내버려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리정돈도 안 되고 계속해서 개발해 주겠다는데 개발도 안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봉기한 사건인데, 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넘어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좀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분당구와 다른 구, 그러니까 신도시와 다른 구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런 도시 갈등의 문제가 도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당하면은 사실 가장 좋아 보인다고 할 거는 이제 자연 녹지의 그 영향입니다. 이제 일산과는 좀 다르게 분당은 산 아래에 있는 도시로서 탄천, 그리고
양재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을 해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랗게 모양이 길 따라서 그렇게 해서 개발되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녹지들의 비율이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녹지가 산이 좀 많아서 그렇지 도시 내 녹지 비율은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도시 녹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현재 거의 40만 명을 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39만 명에 머무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인구수가 감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살기 좋고 정말 좋은 동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현재 웬만한 아파트들이 10억대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상당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광교라든가 동탄, 수지 이런 데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젊은 층들의 그 구성이나 혹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일산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일기 신도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길다랗게 도시가 뻗어나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도시가 개발됐죠. 그게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성남, 분당에 살던 분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고 동쪽, 서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판교 쪽이라 할게요. 판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좀 더 젊은 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분당에 살아서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세를 주고 깨끗한 아파트로 내려간 게 수지. 근데 거기도 이제 노후화가 됐으니까 거기도 물려다 주고 내려간 곳이 동탄. 뭐 이런 식으로 흐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분당의 가능성은 일산보다 낮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의 확장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노후화를 백업할 수 있는 주변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뻗어나갈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당에 살던 분들은 서울로 다시 이동하는 비율보다는 그 밑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값, 부동산들을 살펴볼 때 한 번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겠죠. 신도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곳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을 발표한 곳은 5곳입니다.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근데 그곳 중에서 이제 가장 존재감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제 일산과 분당이죠. 일산은 지난번에 다뤘듯이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분당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이미 강남 접근성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통 호재가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살지만 용적률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산에 비해서 지금 분당의 아파트 값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죠. 분당은 거기다가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같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녹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는데다가 그린벨트로 잘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남 공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도시 확장을 좀 막으면서 녹지를 지켜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산도 많고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 살기는 참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노후화되어 있는 분당 신도시도 3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분당은 성남의 도심 그러니까 뭐 야탑이나 그리고 이제 서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당과 그리고 수정구나 지금 중원구 같은 곳과의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교통이죠. 그래서 이제 판교라든가 분당과의 성남을 연결하는 교통망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개발하고 개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의 기존 원도심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펴보시면서 분당의 서현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 동과 서는 자연 녹지를 지키면서 움직일 것인가들 지켜보면 좀 재미난 그림이 나올 겁니다. 분당구를 기준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또 동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 판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분당구 기준으로 해서 남쪽, 그러니까 용인시 수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과 합쳐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면서 거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발전을 노리고 있죠.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라는 강력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남쪽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개발시킬 것인가, 북쪽은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성남시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